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포트 벡터 머신 바운드리 구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제를 하나 여기 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한번 연습 삼아 한번 해보세요. 뭐예요? 결국은 L 뮤를 정해야 되는 거고, L 뮤를 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W랑 X, W랑 B를 소거해서 그렇게 구했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거는요, 그냥 이렇게 가정하셔서 해도 돼요. 우리가 점 3개를 여러분 여기 한번 플랫 해보세요. 그러면 2,3 있고, 그 다음 4,1 있고, 다음 5,1 있는데 얘네 둘은 마이너스 1로 클래시파이 되고 얘는 플러스 1로 클래시파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과연 여러분 얘가 x1, x2, x3 이렇게 넘버링을 한 거고 제가 그러면 뮤 서포트 벡터에 대해서 뮤1, 뮤2, 뮤3 자, 그럼 얘는 무조건 0이 아니고요. 그쵸? 얘는 무조건 데이터가 원 클래시파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얘가 서포트 벡터일 수도 있고, 얘가 서포트 벡터일 수도 있고, 둘 다 서포트 벡터일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만약에 두 번째, x2가 서포트 벡터라면, 그리고 x3가 아니라면 이렇게 될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은, 자, 뮤 i가 0이 아닌 건 픽스. 자, 만약에 뮤2가 0이고, 얘가 서포트 벡터가 아니고, 뮤3가 서포트 벡터라면, 해서 이렇게 한번 구해보시고. 즉, 0보다 큰 거겠죠? 자, 세 번째는요. 자, 3명 다 서포트 벡터라면, 뮤1, 뮤2, 뮤3 전부 다 서포트 벡터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서 여기다가 넣어서 한번 구해보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그러면 여러분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X 알고 여러분 이미 다 W랑 B는 소거된 상황 요식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되잖아요. 그거 이미 한번 소거해놨으니까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셋에 대해서 여기다 다 넣어갖고 뮤 한번 구해보시는데 파이널한 답을 구하라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짜증나고 티디어스하고 지루한 과정인지 실감해보시고 그거를 하려면 이런 과정을 통해야 되는구나 한번 좀 절감해보세요. 플로우를 한번 느껴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예제 한번 각자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 제가 말했듯이 소프트 마진이랑 커널 트릭이라는 개념을 SVM에 적용해서 조금 더 소프트 마진 혹은 커널 트릭 이용하면 SVM을 더 넓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널리 사용하기 위해서 특히 여러분 커널 트릭은 없으면은 그리고 소프트 마진도 마찬가지예요. 얘네 둘 다 없으면은 사실 서포트 벡터 아무데나 실제 데이터에 적용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꼿꼿하게 있으면 야, 난 리니어리 세퍼러블한 것만 그리고 하드 디시전만 나 에러 하나도 에러 하나도 허용 못해 이러고 있으면요, 야, 그렇게 뻣뻣하게 살면 이 세상 못 살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실 데이터에 적용하기 위한 두 가지 테크닉, 어떤 툴인 소프트 마진이랑 커널 트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 소프트 마진, 하드 마진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해서 여기 제가 이거 SVM 바운드리 딱 하나 리니어하게 정하면 끝일 것 같은데 오른쪽과 같은 데이터, 실제 데이터는 저렇게 아웃라이어가 있어요. 제가 써놨잖아요. 아웃라이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리니어리 세퍼러블 이거 어떤 바운드리를 제가 직선을 어떻게 그어도 에러 하나 없이 여기 트레이닝 셋에 한해서도 에러 하나 없이 바운드리를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일단은 타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에러 한두 개는 살짝, 그래서 에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지, 에러 0,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게 여러분, 머신러닝 알고리즘에서는 에러 0이 목표가 아니에요. 에러를 최소화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공지능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틀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종종 실수한다고 해서, 중간 과정에 약간 이렇게 대충 감으로 때려 맞춘다고 해서, 그게 파이널 리절트에 영향을 안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여러분 모든 과정이 다 깨끗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과정에 에러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에러 조금 이렇게 감소하면서 이렇게 어프록시메이션 하면서 사람이 디시전 어떤 판단을 내리고 여러분 결정 과정이 있어서 사람에게 결정 과정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걸 우리가 고려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런 식으로 소프트하게 디시전 해요. 그래서 확률이 또 필요한 거고, 그래서 수학이 또 필요한 거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프트 마진이 있어야 된다. 에러 한두 개는 감내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운드리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이런 디시전 컨스트레인으로 제가 이거는 여러분 이런 점선을 보여준다는 건 마진을 어떻게 정해서 어떤 서포트 벡터를 정해서 서포트 벡터를 뭘로 잡아서 맥시마이즈 마진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찐 마진은 이겁니다. 찐 바운드리는 이건데 여기서 여러분 어때요? 하얀색 하나, 까만색 하나, 에러 하나 났어요. 자,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여러분 에러 두 개가 났잖아요. 근데 에러 하나로 줄일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여기를 바운드리를 만약에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럼 이 까만색만 하나 에러 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진 어때요? 마진 거의 없죠. 자, 그럼 여러분 제 지금 빨간색 그린 거랑 기존에 까만색 그린 거랑 누가 더 여러분 이렇게 눈 이렇게 살짝 실눈 뜨고 보세요. 누가 더 하향이랑 까망이를 더 잘 구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 빨간색 바운드리는 오버피팅이에요. 지금 트레이닝 셋에 너무나 매몰돼가지고 실제로 새로운 데이터, 실제로 하얀색이랑 까만색의 특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좀 얘가 야들야들 해가지고 소프트 마진 이렇게 좀 타협할 수 있는 걸 해야 오버피팅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오버피팅 맞고 우리가 소프트하게 좀 야들야들하게 어느 정도의 에러를 감소할 수 있으면서 마진을 최대화해서 SVM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그런 마진
방법, 구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 SVM은 반드시 이게 있어야만 실드 데이터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이 소프트 마진 제가 만약에 이런 과정으로 구한다고 해볼게요. 이런 과정으로 제가 소프트 벡터를 이렇게 정하는 게 우리가 가장 옵티멀한 바운드리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정해졌다고 먼저 가정해볼게요. 자, 그럼 그 상황에서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있어요. 뭐예요? 지금 이 구하는 어떤 맥시마이즈하는 마진 서포트 벡터, 이 서포트 벡터 조건에서도 제대로 트레이닝셋에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제대로 클래시파이가 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이 첫 번째 분류. 제대로 되는 애들 첫 번째 분류. 두 번째는요. 야, 여기 마진 내가 서포트 벡터 바깥쪽엔 없지만 그래도 야, 영어까지 몰라. 야, 그래 그거 안 되면 진짜 바운드리 있죠. 이 찐 바운드리에 의해서 클래시파이 되는 애들 있죠. 얘네들. 그리고 뭐예요? 아예 에러한 애들. 이 시기들. 에러놈들. 이런 애들은요, 여러분 어때요? 세 가지 분류. 그래서 답이 없는 애들 있죠. 그래서 총 세 가지 분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데이터셋을 세 가지 분류로 나눠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운드리 소프트 마진 제가 요 점선이랑 직선이 없어도 포텐셜리 이렇게 세 가지 베리어블이 있을 거다. 내가 최종적으로 정한 바운드리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데이터가 있을 거야 라고 미리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이거 여러분 뭐였어요? 어떤 컨스트레인이었어요? 진짜 완전히 제대로 클래시파이 되는 애들. 진짜 착한 애들. 그런 애들이 있었고. 두 번째 뭐예요? 야, 그래도 영하고 일사이면 야, 그래도 괜찮지. 이 동그라미 애들. 그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거 뭐예요? 아예 0보다 작은 애들. 그쵸? 0보다 작은 애들. 이거 두 개 곱했는데 0보다 작다? 그건 여러분 뭐냐면 여러분 잘 따져보시면 제가 얘가 클래시파이가 제대로 찐 바운드리에 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이 값을 매트릭으로 해서 이 값을 지표로 해서 크면 클수록 착한 애고 작으면 작을수록 나쁜 애고 어때요? 0보다 작아? 그럼 어때요? 진짜 에러한 애들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렇게 꼿꼿하게 있지 말고 약간 내가 여유를 좀 부려줄게 라고 이렇게 해서 여기 크사이라는 거, 여러분 크사이라는 거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회로 이론에서 크사이 썼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거가 얘를 인트로듀스 함으로써 얘를 이제 넣음으로써 어때요? 1에서 꼿꼿하게 있지 말고 임마 1에서 꼿꼿하게 있지 말고 살짝 양보해. 야, 더 양보해. 에러 한두 개 괜찮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뮤를 모든 데이터 i에 대해서 다 저 크사이 i를 가끔 불가피한 경우 우리가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더 이상 이게 컨스트레인이 아니고요. 자, 요렇게 크사이 우리 슬랙 어떤 여유 변수 슬랙 베리어블을 정의하는데 요렇게 되도록 정의하고 쟤를 컨스트레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컨스트레인 얘를 여유 있게 내가 정의하긴 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최소화됐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 목적 함수 있었죠. 맥시마이즈 미니마이즈 하는데 있었죠. 2분의 오메가 제곱 2분의 w 제곱 있었죠. 거기에다가 얘 관련된 텀을 넣어가지고 걔 더하기 얘까지 해서 소프트 마진을 구현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야, 얘를 그래도 최소화했으면 좋겠어. 내가 여유는 허용했어. 아예 꼿꼿하진 않아 나도. 야, 나도 임마 착한 사람이야. 그치? 근데 어때요? 근데 허용은 하는데 그래도 최소화했으면 좋겠어.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프로블럼을 어떻게 했었냐면 기존에는 우리가 꿋꿋하게 이렇게 했었는데 뭐예요? 자, 여기다가 크사이 넣었었고 대신 크사이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근데 뭐야? 크사이에 관련된 텀을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미니마이즈 하는 프로블럼 목적 함수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때요? 여기다가 넣으면 어떻게 돼요? 제가 여기 C는요, 여러분이 어떤 값을 내가 이 크사이를 여유를 얼마나 내가 허용할 거냐 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용할 거냐, 내가 얼마나 허용할 거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게 바로 C의 느낌이에요. 자, 그럼 뭐냐면, 자, 야, 그래도 1번에 해당하는 샘플이 가장 많으면 좋지만 2번, 3번은 최소화하면 좋겠어. 가능하면 2번이면 좋겠어. 미안하지만 3번은 진짜 최소화하면 좋겠어 라는 말을 그렇게 표현한 게 바로 여기고, 제가 만약에 C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엄청나게 커지죠. 하나만 그 사이가 조금만 커져도. 그럼 어떻게 돼요? 깜짝 놀라서 C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여유를 더 안 부리는 거예요. C가 0이면요. C가 0이면 이거랑 C가 0이면요. 여러분 보세요. 이거랑 똑같아지는데, 자, C가, 여러분 보시면, C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C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값의 포션이 커지는 거죠. 네. 그래서 C가 진짜 크면 뭐야? 그 사이만 봐요. 그 사이만 바라보고 이거는 진짜 오히려 주객전도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C의 값에 따라서 대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C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C가 크면 클수록 이 값이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주는 거죠. 우리 옵티마이제이션 과정에서. 그러니까 어때요? 얘가 한두 개만 들어와도 이거 안 돼. 깜짝 놀라고 얘가 커져가지고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C가 크면 클수록 뭐 하는 거다? 내가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에러 웬만하면 고려 안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C가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 야, 나 진짜 여유로운 사람이야. 라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직관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 이용해서 억실러리 펑션 세우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소프트 마진을 고려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자세한 L 뮤까지는 여러분 유도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이 유도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는 안 할게요. 그거 한번 봤으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를 최소화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넣으시고 대신 어때요? 우리가 L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뮤, W, B도 있지만 이제 모두 들어가요. 그 사이도 있어서 총 4변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C에 따라서 C에 따라서 제가 여유를 부리는 정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지금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안전해야 되는 거다. 그러면 C를 굉장히 크게 만드는 거고 여유 내가 부릴 새가 어딨어. 아니면 그래도 내가 좀 여유 부려가지고 어큐러시가 더 중요해 라고 하면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음 그림에 써놨어요. 자, 그래서 뭐예요? 얘는요 한번 살펴보세요. 아시겠죠? C가 작으면 어때요? 야, 에러 한두 개는 오케이. 근데 C가 크면 클수록 어때요? 야, 에러 그런 게 어딨어. 여기는 C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래, 나 마진이 중요해 라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소프트 마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소프트 마진을 구현하는 거 말고 모두 배운다 그랬어요. 바로 드디어 이제 리니어 세퍼러블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해서 볼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직선 하나 그어가지고 2차원인데 하이브 플레인 이용해서 바운드리가 안 되죠? 여기는 옵티멀한 바운드리는 뭐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는데 이거 완전 넌 리니어하죠.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걸 리니어로 도저히 표현 못하는 이 바운드리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SVM, 여태까지 하이퍼플레인 전부 하이퍼플레인 리니어였는데 W 곱하기 W 내적 X 더하기 B 그 형태 아니었어? SVM은 기본적으로 변형 형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리니어 바운드리밖에 만들지 못하는 바운드에 대체 어떻게 이걸 세퍼레이션 한다는 거야? 바로 여러분 커널 트릭을 사용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커널 트릭은 제가 이전 강의에서 자세하게 다뤘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잘 이해가 안 되시고 기억이 안 나시면. 자, 그래서 커널 트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라그랑주 억실러리 펑션 있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요거를 최대화하는 게 우리 목표예요. 우리 서브 옵티마이제이션 프로그램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최대화하는 게 목표예요. 자, 근데 여러분 뭐예요? 여기서 지금 데이터셋 개수 말고 얘가 데이터 디멘전에 의해서 결정되잖아요. 데이터셋 개수는 어쩔 수 없다 쳐. 근데 데이터 디멘전을 제가 여기서 막 커널 트릭 없이 D를 막 올려요. 리니어리 세퍼러블하게 만들려고. 리니어리 세퍼러블하게 D를 막 올리면 제너럴리 리니어리 세퍼러블 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떤 매핑 함수를 이용해서 훨씬 하이 디멘전으로 바꿔요. 지금 2차원을 예를 들면 막 6차원으로 바꿔요. 6D로 바꿔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계산하는 거 여러분 제가 이그젠플 풀어보라고 하는 거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오래 걸려요. 컴퓨터도 엄청 오래 걸려요. 진짜 컴퓨터도 한 세월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도 진짜 며칠 걸리는 이거를 진짜 이걸 6D로 변환해서 할 거예요? 라는 거 아니라 그랬죠. 우리 뭐라 그랬어요? 커널 트리 이용하면 된다 그랬죠. 바로 뭐예요? 여러분 이 파트 요거 두 개 내적하는 파트 있잖아. 뭘로 심플리파이 할 수 있는 게 펑션이 존재하면 멀서 디어렘에 의해서 커널 펑션이 존재하면 이거 직접 내적 안 해도 이거 제가 이렇게 쓸게요. 두 개의 내적, 저 차원에서 벡터의 디펜던트한 어떤 커널 펑션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다면 어때요? 이거 이용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 매핑 펑션에 대한 나얼리지가 있을 필요가 전혀 없고 그냥 단순히 뭐야? 커널 트릭 얘가 몇 차원으로 가는지 전혀 생각할 필요조차 없어요. 몇 차원으로 어떻게 변환되는지 그런 거 몰라도 돼. 그냥 커널 펑션만 알면 돼요. 그래서 뭐예요? 이 과정에서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 맥시마이즈 하는 과정에서 뭐 하면 돼요? 라그랑주 억실러리 펑션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만 넣어주면 즉 두 개의 벡터 내적을 있죠. 두 개의 벡터 내적을 그냥 커널 펑션으로 대체만 해주면 끝이에요. 그럼 하이 디멘전에서 갔다 온 거예요. 벌써 끝난 거예요. 하이 디멘전에서 여러분 트레이닝 한 거예요. 자, 딴 게 아니고 내적을 그냥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고 내적 대신에 그냥 이렇게 커널 펑션만 넣어주면 끝난 거예요. 끝! 진짜 끝이에요. 네, 그래서 뭐예요? 너무 간단하네. 이게 하이 디멘전을 계산한 거라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야, 하이 디멘저널에 어큐러시, 하이 어큐러시 하면서, 야, 컴플렉시티 인크리즈는, 그렇게 큰 컴플렉시티 인크리즈는 이거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진짜 찬양하게 돼요. 몇 번 써보면. 아시겠죠? 이게 커널 트릭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구하고 나면, 여러분 끝이에요. 이게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 제가 커널 트릭 슬라이드에서 그렇게 열변을 토하면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 그냥 대체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트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간단한데, 하이 디멘전을 갔다 온 거라니까요? 네. 그래서 뭐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W랑 B 구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 W랑 B 구한 HX, 그때 구한 W랑 B는요, 여러분, 하이 디멘전에서의 W랑 B가 돼요. 그래서 뭐예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바운드리를 어떻게 정한 거예요? 이렇게 매핑한 하이 디멘전에서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이거의 부호를 보고 제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예요? 제가 이거의 부호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XU가 들어왔을 때 프리딕션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로 정한, 그리고 얘로 정한 W랑 B를 각각 우리가 뮤를 정하고 나서요. 뮤를 아까 그 커널 트릭 이용해서 앞에서 이렇게 정하고 나서요. 여기서 뮤 정해지죠? 맥시마이즈 된 뮤 값 나오죠? 컴퓨터가 한다 그랬어요. 그 뮤 정하고 나면 W랑 B는 어떻게 정해요? 각각 이렇게 정해야 돼요.
뭐야, 여기다가 x 그대로 못 넣죠? 왜? 매핑 펑션 이용해서 구한 거니까, 엄밀히 말해서. 원래는 뮤, y, x, 이렇게 간단하지도 않지만 이렇게 구했었는데, 지금 우리 하이 디멘전에서 놀고 있는 거라고 가정하고 하고 있으니까. 그럼 하이 디멘전에서 세퍼레이션 해야 되는 거니까, w도 거기 맞춰서 이렇게 구해야 되고, b도 이렇게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뒤에 그림 살짝 갔다 올게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w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못하니까. 이걸 한 차원 올려서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띄워가지고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자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구하고 있는 W랑 B는 그 고차원에서의 W랑 B예요. 그러니까 W도 당연히 여기서 구하셔야 되고 B도 이렇게 해서 구하셔야 돼요. 야 그러면 매핑 펀션 다시 필요한 거 아니야? 야 그럼 고차원 계산 다시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종종 여러분 커널 트릭 제가 저번에 리치 리그레션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종종 커널 트릭을 사용하면 가끔 매핑 펀션 필요할 때 있어요. 그래서 고차원 계산이 다시 필요해갖고 쓰나 마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결국 이거 뭐예요? 요거의 부호만 보면 되죠. 자 진정하시고 얘를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보세요. 얘를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보세요. 그래? 대입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얘도 다시 커널 펑션으로 가능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여기도 뭐예요? 얘네들도 내적이잖아요. 두 개 내적이니까 어떻게 돼요? 커널 펑션 빨리 써야지. 그래서 커널 펑션 바로 사용 가능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여기다가 W를 대입하는 거죠. W 대입해서 보면 여기도 커널 펑션으로 표현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매핑 펑션 사용할 거 없고 매핑 펑션을 사용한다는 거는 하이 디멘전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가서 뭔가 계산해야 된다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 갔다 온 효과만 누린다는 거니까 커널 펑션 여기다가 그냥 넣으면 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각자 한번 살펴보시면 야 프리딕션 할 때도 전혀 사용 안 되고 트레이닝 할 때도 전혀 하이 디멘전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커널 펑션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커널 펑션만 있으면 돼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커널 펑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마치 하이 디멘전을 갔다 온 효과를 누려주는 그 커널 펑션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마치 트릭처럼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거 요거 우리가 이렇게 매핑해서 여기서 디시전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거 안 되죠? 죄송합니다. 여기서 디시전 효과를 누리는데 대신에 3차원 데이터에서 3차원 데이터를 계산할 일은 없는 거예요. 왜? 커널 펑션 때문에, 커널 트릭 때문에. 자 그래서 바운더리 구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기가 막히게. 네, 이거 여러분 코딩으로 저랑 같이 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소프트 마진이나 커널 트릭 한번 사용해 뭐 데이터 한번 모양 한번 예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 요거 RBF 커널 있잖아요. 이걸 제가 한번 사용한다고 무한 차원, 무한 차원 SVM에 사용한다고 볼게요. SVM은 여러분 어때요? 커널 트릭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 번도 하이 디멘전을 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즉 쓰나마나한 알고리즘이 아니고 이 커널 트릭이랑 아주 궁합이 잘 맞는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C를 점점 높이면 높일수록 어떻게 돼요? 네, 높이면 높일수록 C를 점점 높일수록 제가 여유를 허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감마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 커널 트릭을 많이 사용 안 한 거죠. 네, 근데 커널 트릭 점점 많이 사용한 방향이 이쪽 방향이에요. 어때요? 점점 넌 리니어한 바운더리로 가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커널 트릭에서 넌 리니어하게 리니어하게 인세퍼러블한 데이터를 세퍼러블을 하게 만들었다. 그 차원에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거는요. 이거 리니어하지 않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SVM을 리니어 바운드리만 만드는 바본데 대체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 리니어하잖아. 그 차원에서 리니어한 거 네가 이 차원에서 보고 있어서 그래. 네가 이 차원 눈밖에 없어서 그래. 근데 그거를 실제로 그 차원에서 계산이 하나도 안 필요한 과정으로 우리가 프리딕션 할 수 있는 게 바로 커널 트릭의 힘인 거다. 이렇게까지 좀 정리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체크포인트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소프트 마진, SVM에다가 소프트 마진을 임플리멘테이션 한 거, 그 과정 한번 보시고 C라는 베리어블이 어떤 느낌인 거고 그 C라는 베리어블이 어떤 미닝을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뭡니까? 그 임플리멘테이션 하는 과정 있죠. 그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어떻게 그 사이를 넣고 그 사이를 어디에다 넣을 생각을 했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커널 트릭 사용한 거. 아, 너무 매지컬하다. 그래서 트릭이라고 부른다. 이거 만든 사람 진짜 대단하다. 엄청난 임팩트를 준 거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 SVM을 요거 소프트 마진이나 커널 트릭이 없었으면요. 아예 얘가 실용적인 알고리즘 아니었을 텐데 이거 SVM 진짜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나온 알파고 딥러닝 나오기 전까지는 1등이었어요. 1등. 그래서 그런 딥러닝 제외하고는 거의 1등으로 쓰이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유용한데 그게 뭐가 있어서 소프트 마진도 있고 커널 트릭도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드디어 뭐예요? 커널 트릭 약간 나 지금 이해가 안 되시죠? 이해 안 되는 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파이썬 코딩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SVM 구현하면서 제대로 컴플리트한 이해를 한번 도모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는 파이썬 코딩 for SVM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